안녕하세요. 대청성입니다. 2022년 3월 고1 모의고사 23번 바로 갈게요. 자, 주제부터 보시면 우리의 삶에 널리 영향을 미치는 기후에 대한 지식, 날씨, 좀 더 크게는 기후 이런 걸 잘 알면 우리의 삶에 많은 영향을 끼친다. 뭐 긍정적인 영향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자, knowledge 지식입니다. of the climate 기후에 대한 지식입니다. widely affecting our lives 우리의 삶에 많은 영향을 주는 기후에 대한 지식. 자, 들어가 보겠습니다. 본문. 자, 맨 처음에 주제문이 나오고요. 6번까지 일단 한번 볼까요? 6번까지 먼저 한번 볼게요. 자, 1번 the whole 전체. 자, of human society 인류 사회 전체는 operate 작동합니다. on 우리가 전치사 on 하면 뭐뭐 위에서라는 의미죠. 바꿔 말하면 뒤에 있는 게 밑에 있는 거죠. 이 뒤에 나오는 내용이 그 밑에 있는 거기 때문에 자, operates on 자체를 한번 요렇게 해석해 볼까요? 뭐뭐를 밑에 두고 즉 기반하여 작용한다. 자, 재미없는 또 문법 얘기라면 전치사 뒤에 이렇게 동명사를 하나 썼습니다. 이유는요. 그 뒤에 목적어가 있기 때문에 전치사 뒤에 필요한 명사도 목적어 앞에 동사도 두 가지를 동시에 만족하는 동명사. 우리 앞에 있는 21, 2번 강의에서도 한번 얘기했었죠. 자, 요 정도만 할게요. 인류 사회 전체는 미래 날씨를 아는 것을 기반으로 운영되고 작용하고 작동합니다. 요게 대단히 중요한가 봐요. 자, 주제문 바로 끝났습니다. 자, 2번 예를 들어 Farmers in India 인도 농부들은 know 알아요. 자, 동사 끝났죠. 명사 나올 차례죠. 명사 자리에 웬절 의문사절을 명사절로 썼습니다. 그럼 언제 주어가 동사할지를 안다 하시면 끝나죠. The monsoon rains 자, 몬순 장마가 will come 내년 언제 올지를 알고 있습니다. And so 그래서 they 그들은 인도 농부들은요 know 알고 있습니다. 자, 모의고사가 바로 이래요. 여러분들 공부하시라고 두 가지 동일한 문장의 형태를 약간 달리해서 반복적으로 한 번 더 보여주는 거죠. 의도적인 문장의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자, 무슨 말이냐면 의문사 뒤에 to be 이렇게 있습니다. 저는 직관적으로 부르는 걸 좋아해서 앞으로 그냥 얘를 의 to be 이렇게 부를 거예요. 의 to be. 자, 동사 뒤에 똑같이 의 to be를 썼습니다. 무슨 자리? 명사 목적어 자리요. 그럼 의문사절과 그 의문사절의 축약 형태인 의 to be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바꿔 말하면 이 의 to be는 다시 의문사절 원래 형태로 돌릴 줄도 아셔야 되겠죠. 해석은 쉽습니다. 언제 플랜트 할지, 언제 곡식을 심을지. 그럼 자, 웬 뒤에 주어부터 써야 될 텐데 주어가 없죠. 왜 없을까요? 영어는 언제 생략합니까? 반복되면 생략하죠. 대인 넣으시면 돼요. 두 번째, to를 그냥 should로 바꾸면 끝납니다. 뒤에는 똑같이 원형이겠죠. 그래서 when they should plant 언제 그들이 곡식을 심어야 할지를 안다. 인도의 농부들은요. 자, 3번 예시가 하나 더 나옵니다. 이번엔 인도네시아의 농부들은 또 알고 있대요. 자, 접속사 안 보이니 뜻없는 접속사 대시 생략된 거고요. 떼어라 있다는 걸 압니다. 두 개의 몬순 장마들이 매년마다 있다는 걸 알고 있대요. So 그래서 next year 내년에 they can have 그들은 가질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의 주수를요. 좋아요. 날씨랑 관련된 과거의 경험을 기반으로 이제 그 농사를 운영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예시 삼아 두 가지를 보여줬습니다. 이 두 가지는 결국 같은 얘기죠. 날씨를 기반으로 예측한다. 날씨에 대해서 알고 있다. 뭐 요 정도 요렇게 정리한 한마디가 바로 디스입니다. 항상 디스는 앞에 있는 내용을 통칭해서 받을 수 있죠. 자, 이는 be based on 그들의 지식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뭐에 대한 지식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과거의 경험을 기반으로 예측한다고요. 그럼 과거에 대한 지식을 기반으로 하는 게 앞 내용입니다. as 왜냐하면 the monsoons 이 몬순 장마라는 건 have always come 항상 왔거든요. at about the same time each year 매년마다 대략 같은 시기에 왔기 때문에요. in living memory
그동안 살아있을 때의 기억을 기반으로 해봤을 때요. 좋습니다. 여기까지요. 그럼 과거의 기억을 기반으로 우리는 예측을 한다. 미래를요. 자, 그러나 그럼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가나 보네요. The need to predict, 예측해야 할 필요성이라는 것은 얘가 주어져. 자, goes deeper, 더 깊이 들어갑니다. than, 이보다. 앞 내용보다 예측의 필요성이 더 들어가야 된대요. 자, 무슨 말이냐? 단지 과거를 기반으로 미래를 예측한다. 이게 디스라면 그거보다 실제 예측의 필요성은 사실 조금 더 심오한 부분이 있다라는 얘기죠. 자, 두 번째요. 여기 이제 요걸 세미콜론이라고 부릅니다. 반절은 컴마, 반절은 피리어드, 쉼표와 마침표를 하나씩 섞었죠. 이 세미콜론이라는 게 영어에서 조금 특이한데, 일단 첫째요. 우리가 흔히 접속사라는 게 절과절을 합쳐줍니다. 가끔 학생들한테 접속사 찾아보라 그러면 컴마요, 이런 식의 대답을 할 때가 있어요. 절대로 문장 부호는 접속사의 기능을 못합니다. 즉 컴마 하나만 갖고 두 개의 절을 합칠 수는 없어요. 이게 원래 원칙인데 영어에서 유일한 이 문장 부호 중에 세미콜론이라는 애에 한해서만 쉽게 생각하시면 마침표, 여기 있죠, 마침표. 한 문장이 끝났습니다. 근데 뒤에 문장이랑 연결성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마침표로 끝내고 새 문장을 시작하는 게 아니라 마침표 밑에 컴마를 하나 더 찍어서 이 두 문장은 대단히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라고 티를 내주는 게 세미콜론이에요. 자, 말이 길었는데요. 정리합시다. 문장 부호 중에 유일하게 세미콜론만이 절과절을 하나의 문장으로 합쳐줄 수 있어요. 결국 주어 동사가 두 개씩 있으면 세미콜론 하나가 필요하겠죠. 자, 그 얘기가 뭐 그리 중요한가 싶으실 텐데요. 세미콜론을 찍었습니다. 새로운 완전절이 나가겠죠. 그럼 사실 접속사가 하나 있고 대명사가 하나 있다.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영어에서 관계대명사라는 게 있어요. 관계대명사, 이름 안에 대명사죠. 걔는 대명사예요. 근데 그 앞에 특히 관계라는 말을 붙인 이유는 접속사의 기능도 하면서 대명사의 기능도 한다. 그게 바로 관계대명사라는 단어의 특징입니다. 자, 앞에 있는 사물이나 앞 내용 전체를 받을 때 위치를 쓸 수 있고요. 특히 앞에 컴마를 찍어주죠. 재미없게 말하면 계속적 용법이라고 부르는데 그걸 떠나서 여기 세미콜론과 이 대신에 합쳐서 통칭 컴마 위치 이렇게 써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자, 위치가 뭐 한다고요? 접속사요. 동시에 대명사요. 그럼 위치 뒤에는 명사 하나 없이 불완전문이 뜨겠죠. 위치가 주어의 역할을 해서 바로 뒤에 동사부터 뜨는 불완전문이 보이는 겁니다. 자, 요거 하나 일단 체크해 두시고요. 다시 통째로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자, 예측을 해야 될 필요성이라는 것은 앞 내용보다 훨씬 더 심오하게 들어간다. 근데 그 필요성이란 영향을 줍니다.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이에요. 됐을까요? 뭐 별거 없죠? 필기 정리하시고요. 바로 내려갈게요. 자, 6번. 우리의 집, 도로, 철도, 공항, 사무실, 그리고 기타 등등 이 모든 것은 뭐 어려운 거 아니니까 체크 안 할게요. 자, 당연히 여러 개니까 복수죠. 모두 다 all designed, 만들어졌습니다. 자, 무엇에 맞게요? 그 해당 지역의 기후에 맞게요. 자, 예를 들어 in England, 영국에는요, all the houses, 모든 집들은 have 갖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얼 뒤에 나오는 명사한테 무조건 수일치한다. 요거 하나 기억하셔야 돼요. 복수니까 주어, 복수동사. 다시요. 영국의 모든 집들은 갖고 있습니다. 중앙 난방을요. 추운 동네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as, 왜냐하면 the outside temperature, 외부 온도가요, is usually, 주로 below 20 degrees Celsius, 섭씨 20도 밑이래요. 이 정도면은 뭐 우리나라로 치면 뭐 시원한 가을 날씨, 조금 추운 뭐 그런 날씨 정도 생각할 수 있을 테고요. 집에 있을 때 따뜻함이 필요하다 보니까 영국의 모든 집은 중앙 난방이 있더라. 자, but, 허나 no air conditioning, 뭐는 없습니까? 에어컨은 없습니다. as, 또 이유가 있겠죠. temperatures rarely go beyond, 온도가 가지 않는데요. beyond, 26도를 넘어서는 가지 않는데요. 이거보다 올라가지 않는다라는 얘기죠. 제가 지금 대놓고 아니라 그랬습니다. rarely, hardly, scarcely, seldom. 그냥 얘네들은 낮과 똑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좀처럼 동사하지 않는다. 좀처럼 동사하지 않는다. 용어로는 준부정어라고 부릅니다. 부정어랑 비슷하다. 준부정어. 자, 온도가 뭐하지 않기 때문에 26도를 넘어서 그 위로 올라가진 않기 때문에 선선하죠. 에어컨 자체는 필요가 없고 중앙난방은 필요하더라. 좋아요. while 반면에 in Australia 호주에선 the opposite 그 반대가 참입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중앙난방은 필요가 없고 에어컨은 필요하다. 그럼 덥다라는 얘기를 하겠죠. 뒤에 봅시다. 대부분의 집들은 가지고 있어요. 에어컨을요. but 그러나 좀처럼 갖고 있지 않아요. 중앙난방은요. 이유는 정확히 반대겠죠. 자, 여기까지 해서 간단하게 우리가 날씨에 대해서 아는 것이 우리의 삶에 영향을 준다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서 뭐 이런저런 부연 설명들을 했습니다. 중요도는 뭐 크게 있지는 않나 보이는 뭐 그 정도의 지문이었던 것 같아요. 정리하시고요. 다음 볼게요. 자, 24번으로 왔습니다. 일단 주제부터 보시면 이 말 자체가 좀 이렇게 와닿지가 않을 수 있어요. 감정 입자도? 이따가 영어로도 용어가 하나 나올 겁니다. 전문 용어가 나올 건데 그 단어를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한국말도 마찬가지 감정 입자도라는 말을 외울 필요는 없지만 이게 뭔지는 알아야죠. 어쨌든 감정 입자도를 활용했을 때의 이점, 요게 있으면 좋다 이겁니다. It's beneficial, 이득이 된다, to 이해하는 것은. 자, 요게 지금 아까 말씀드린 감정 입자도. 자, emotional granularity. 요걸 사용하는 것, 그리고 그 결과 감정이라는 걸 아주 세부적이고 섬세하게 분류하고 이름 붙이는 거, 그게 좋대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렇게 도표가 하나 있고요. 여기가 그냥 정상 상태, 여기가 뭐 예를 들어 극대노, 여기는요 뭐 쾌락. 요쯤은 뭘까요? 요쯤은 뭐고요? 요쯤은 뭘까요? 요런 거에 대해서 하나하나 인지하고 이름 붙일 줄 알면 그게 더 성숙한 거고 좋은 거죠. 아가들은 그래요. 아, 뭐 슬퍼, 화나, 또는요, 아, 좋아, 기뻐, 행복해. 그냥 이러고 끝나겠죠. 근데 나이를 한 살 한 살 먹어가면 갈수록 요 미묘한 감정들을 캐치해내고 표현할 줄 알아야 그게 조금 더 성숙한 거잖아요. 요걸 하나의 감정 입자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 표현이에요. 자, 본문 들어가 볼게요. 자, 바로 보이는 만큼 여기요. 4번 문장까지 한번 한꺼번에 보겠습니다. 굵직하게 주제가 이제 두 번 드러날 텐데요. 두 번이라고 해서 주제가 두 가지 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자, 들어가 볼게요. Our ability, 우리 능력, to accurately recognize and label. 이 두 가지가 병렬이겠죠. 공통의 목적어 emotion. 감정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감정을 정확하게 이름 지어서 분류하고 이름을 붙여주다 이런 겁니다. 그럴 수 있는 능력은 주어 끝 is often referred to as. 뭐 수동태인데 뭐 복잡하게 생겼어요.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21번 지문 설명이었었나요? 동의어로 이런 게 있으니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라는 말을 잠깐 했었는데, 자, refer to A as B. as는 기본적으로 equal이라 그랬죠. A를 B라고 여기다 라는 뜻입니다. A를 B라고 여기다. 근데 동사의 형태를 잘 보시면 refer to 이렇게 두 단어가 합쳐서 하나의 타동사라 생각하셔야 돼요. 타동사, A는 목적어, 그럼 수동태 만들 수 있죠. 자, A가 앞으로 나갔습니다. A. refer to 대신에 BPP, be refer to, 그리고 to까지가 한 덩어리니까 그대로 쓰시고요. 그 뒤에는 남아있는 거 붙이시면 되죠. as be. 전치사 두 개가 연달아 보이는 게 되게 어색해 보여요. 그래서 학교에서는 요거 요수거 표현이 나오면 꼭 영작해봐라 라는 식의 문제를 이렇게 출제하기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요 표현 기억하셔야 돼요. 특히 뭐 능동이건 수동이건, 하지만 특히 수동태 기억해 두시길 바라고요. 그럼 자연스레 이미 앞으로 나간 A는 여겨진다 B라고. 아까 얘기했던 감정 입자도요. 자, 2번이요. In the words of Harvard psychologist Susan David. 하버드 대학의 심리학자 이 사람의 말에 의하면, 자, 대사입니다. Learning to label emotions with a more nuanced vocabulary.
까지가 지금 주어죠. 우리 뉘앙스 그냥 외래어처럼 많이 쓰는 말입니다. 아주 미묘하고 섬세한 어떤 그 뉘앙스의 차이 이런 식으로 많이 쓰죠. subtle, 미묘한, 섬세한 그런 어휘를 가지고서 감정에다가 이름 붙이는 방법을 배운다라는 것은 동명사 주어네요. 자, 기니까 밑줄은 안 칠게요. 여기까지 싹 다 주어인 거죠. 자, 그 방법을 배운다라는 것은 can be absolutely transformative. 자, transform, 변형시키다. transformer, 변신 로봇이라고 왜 영화도 있었잖아요. transformative. 자, 변화시킬 수 있는 이라는 형용사고요. 뭘 변화시키냐? 네, 사람을 엄청나게 절대적으로 변화시켜 줄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요 정도로 의역할게요. 좋다는 얘기죠. 감정에다가 섬세한 어휘를 이용해서 이름 붙일 줄 안다면 더 표현이 좀 좋아지겠죠. 자, 3번이요. 아까 그 교수님 데이빗은 설명했습니다. 데디아를. 자, 생략 가능한 that과 함께 뒤에 완전절이 뜰 거고요. If we don't have, 우리가 만약 갖고 있지 않다면, 풍부한 감정적 어휘를 갖고 있지 않다면, 표현이 안 되겠네요. 컴마, 그렇다면 It's difficult, 어렵습니다. is은요, 가주어죠. 그럼 to이야 하는 게 어렵습니다. 첫째, 우리의 필요, 우리의 욕구, 우리의 원하는 부분을 남에게 의사소통하는 것이 일단 어려울 거예요. and 두 번째, 또 진짜 목적어죠. get the support. 서포트를 받아내는 게 참 힘들 거예요. 어떤 서포트입니까? that we need from others. 사실 that 없었다 칠게요. 생략 가능하니까. 그럼 명사죠. 주어죠. 동사죠. 바로 뒤에 목적 없죠. 그래요. 목적격 관계대명사 대시였고요. 생략된 거죠. 우리가 타인으로부터 필요로 하는 서포트를 적절하게 얻어내는 것, 우리의 욕구를 의사소통해내는 것,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 힘들 겁니다. 왜요? 감정적 어휘가 풍부하지 않다면. 그쵸? 기분이 나쁜데 그렇다고 막 미친 듯이 기분이 나쁜 건 아닌데 거기다 대고 화났어. 세 글자로 딱 얘기하는 사람이 이렇게 뭐 정상적이어 보이진 않잖아요. 당연히 자기 표현이 제대로 안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적절한 사과를 받는다든지 무슨 뭐 상황을 해결한다든지 이런 능력도 같이 떨어지겠죠. 자, 4번입니다. 현재까지 1번 문장의 간단한 주제 나왔고요. 4번 문장이 이제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한번 정리를 할 거예요. 자, 가면 허나 those who 자주 나오는 표현 중에 하나고요. who이야 한 사람들이라는 복수 명사를 써서 뭐뭐한 사람들이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그럼 당연히 who가 지칭하는 건 복수 명사고요. who 뒤에는 복수형 동사가 뜨겠죠. 자, who are able to distinguish 구별할 줄 아는 사람들. between a range of 광범위한 various 다양한 감정들 그 사이를 싹 다 구별해낼 줄 아는 사람들. 자, 누굽니까? 섬세한 어휘를 이용해서 자신의 감정을 제대로 이름 붙이고 표현할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이겠죠. 자, 그런 사람들은 do 합니다. 얘가 동사예요. 복수 주어, 복수 동사. 자, 합니다. 뭐랍니까? better 더 잘 합니다. at ing 뭐뭐 하는 것을 잘하다 이런 뜻이죠. good at ing, better at ing, ing 하는 것을 잘하다, 더 잘하다, 헐 더 잘하다. 요거 앞에서 했었습니다. 비교급 앞에 much 같은 거 보이면 헐이라고 해석하시면 되고요. 기억하라 그랬어요. very랑 to는 이 자리에 못 쓴다는 거. 자, 그럼 뭘 잘하는지 한번 봅시다. 자, managing the ups and downs of ordinary existence. 자, ordinary existence 평범한 존재로서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좋은 일이 있고 나쁜 일이 있겠죠. 흥이 있고 망이 있겠고요. 성이 있고 쇠가 있겠죠. 흥망성쇠. 뭐 요 정도의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그냥 쉽게 의역하자면 평생을 살아가면서 좋고 나쁜 일을 관리하는 걸 더 잘할 거래요. 감정 표현을 제대로 할 줄 아는 사람이요. 자, 기왕 비교한 거, 비교 대상까지 나오면 좋겠죠. ER의 짝 표현, more의 짝 표현은 항상 than. 자, 부등호 하나 그려놓고 얘보다. 어서 많이 본 단어입니다. 또 those네요. 앞에 있는 those. 이 사람들은 이 사람들보다 더 잘 관리한다. 인생의 흥망성쇠를. 맞죠? 그럼 those 뒤에요. Who see everything in black and white.
요 부분 신경 쓰시면 조금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출제 포인트라 생각을 하는데 모든 것을 보는 사람들입니다. 흑백 논리로만, 검은색 아니면 흰색으로만. 쉽게 얘기하면 뭐예요? 나 화났어. 아이 기분 좋아. 이게 그냥 감정 표현의 전부인 그런 사람들이겠죠. 자, 간단하게 모든 걸 단편적으로만 보는 이라는 의미 정도로 해석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부분에다가 빈칸 내면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물론 여기서 말하는 빈칸이라는 건 이 본문 똑같이 내는 바보는 아니겠죠, 학교가. 여기다가 표현 자체가 감정 표현을 제대로 못한다. 혹은 감정 표현 자체를 너무 단편적으로 한다. 혹은 뭐 흑백 논리로만 세상을 바라본다. 여러 가지 표현들이 가능하겠지만 하여튼 의미적, 영어보단 의미적인 부분으로 이 부분이 무슨 말이 들어가야 되는지를 기억해 두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여기까지 잠깐 정리 한번 하시고요. 자, 한 문장 남았습니다. 5번. In fact, 사실, research, 연구는 shows, 보여줍니다. 뭐 나오겠죠? 대디아를. 자, 뒤에 완전문이요. The process of labeling emotional experience 까지가 길지만 주어요. 과정. 자, 뭐 하는 과정? 전치사 뒤에 명사, 목적어 앞엔 동사. 기억나죠? 동명사. 감정적 경험이라는 것에 이름을 붙이는 그 과정은 be related, 연관되어 있습니다. to, 누구랑요? 더 큰 감정적인 regulation, 어떠한 통제, 규제 이런 것과도 관련이 있고요. and 두 번째, psychosocial well-being, 그러니까 심리 사회적 행복 이런 것과도 관련이 깊대요. 감정에다가 적절히 이름을 붙일 줄 아는 사람이 자기의 감정 통제도 잘하고요. 사회생활에서도 조금 더 심리적 행복을 받을 수 있다. 요 정도로 의역이 가능하겠죠. 자, 정리해 두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